안녕하세요. 제가 덴탈살롱이라는 컨텐츠를 처음 기획을 했을 때 모시고 싶은 영순이가 몇 분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을 이렇게 너무 운이 좋게 좀 모시게 돼서 좀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승섭 소장님의 귀인이신 대표님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스 대표 김영수입니다. 지금 제로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로스는 치과 관련 재료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수출도 하고 있고, 개발한 제품으로는 이제 제로스 매뉴얼 프레스가 있고, 프레스 장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렴하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제가 만들어서 전 세계 한 30개국에 판매한 것 같아요. 30개국이요? 돈은 많이 안 됐는데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가서 많이 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설계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이런 제품 저런 제품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카메라 필터나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부품만 해도 한 20개 넘는 게 되더라고요. 네. 만들어서 했고, 지금은 사실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 제품 만들고 이런 것들을 혼자 가능하니까 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아이디어 있으면 설계해가지고 3D 프린팅 이용해서 이제 뽑아보고 테스트 해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루면 다 가능하니까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기공일도 하고 있고요. 기공일 한 지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배운 것도 많고 기공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 하고 제품 개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지금 그러면 기공일 하시는 거랑 네. 이쪽 회사 운영하시는 거랑 비율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이제 빌드업이나 뭐 이런 거 엄청 재밌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 기공계가 계속 변하잖아요. 네. 지루코니아 쪽으로 가면서 크게 변별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기공일에 시스템 같은 거를 개발하고 그 시스템에 맞는 재료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제로스 28 덴탈 솔루션에서 만들고, 기공소 쪽의 일은 최소한만 해요. 주로 하는 게 이제 리튬 디실리케이트. 저는 하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스 인고트를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주로 이제 프레스 관련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3D 프린팅 관련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일들이 되게 잘 진행되고, 전에 굉장히 힘들게 하던 것들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DTTC라는 그룹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계신 멤버들을 보니까 네임밸류도 되게 높으시고 되게 잘하시는 고수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거를 대표님이 설립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스터디를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한 2012년경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뭐 설립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은 거죠. 같이 시작을 해보자 라고 했고, 그래도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런 거였어요.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잘하는 기공사들이 모여서 서로 공부하면 그 시너지가 돼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외에 유명한 연자들도 많지만 오히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외에서 찾지 말고 국내에서 시작점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방식의 세미나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요.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제 랩도 운영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랩의 주요 보철 지금 컨셉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2012년부터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주로 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일일이 이제 손으로 조각해서 프레스한 다음에 컨택 맞추고 얇게 뭐 0.3mm까지 막 갈아서 이런 작업들을 해왔고요. 저는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훨씬 간단하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만들 때 그 과정들을 세분화해서 초진 사진이 오면 그거 가지고 미리 어떤 보철이 나올 건지 스마일 디자인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파일이나 모델이 오면 모급 비니어 미리 껴보는 비니어인데, 옛날에는 이제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단 왁스업하고 퍼티 찍어서 거기에 럭사 템프라는 거 찍어서 광내에 껴봤는데, 이 작업이 국내 현실상 녹록하진 않더라고요. 목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고, 환자가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목업 비니어를 제작해서 보내주면 광내에다 그냥 껴보고 괜찮으면 똑같은 거를 프린팅해서 이쪽에서 작업이 들어가니까 시간적인 세이브도 좋고, 환자한테 껴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되게 짧아요. 되게 편리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치과 기공사로서 지금 30년 넘게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기공 흐름이나 방향이나 어떻게 좀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게는 했지만 깊이 있게 한 건 아니라서 뭐 이런 말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있던 지식들이 조금 필요 없어진 부분이 좀 커요. 그 과도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빌드업을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스테인을 해야 되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무엇을 할 건가. 지금은 밀링 쪽에서 3D 프린팅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캐드캠보다는 아날로그를 되게 좋아하는 기공사라서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 캐드를 조금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세에 있으신 분들, 초창기에 3D 프린트를 접한 사람들은 아 이게 생각만큼 되지 않으니까 아, 이건 안 돼 이렇게 하고 안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은 요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돼요. 제가 손으로 조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은데 굳이 제가 손으로 계속 해야 되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3D 프린팅 관련된 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자기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버튼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장비 간에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3D 프린팅이 무조건 쉬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는 남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로스 랩에 대해서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들어오시죠. 여기는 뭐 그냥 해놨던 것들을 보관하고 있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이제 와인 한 잔씩 마시고 뭐 해외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유롭게. 와인잔이 저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 술은 제가 산 건 아닌데 제가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오면 놔뒀다가 한 잔씩 마시고 뭐 커피 같은 거 여기서 내려 먹고 여기서는 뭐 그런 거 하고 가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쉬었다가 커피 내려올 동안 이렇게. 대표님도 그 피규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아들이 이제 외국 갔다가 사왔어요. 이런 건 초창기에 프린팅 한 건데 거의 1kg? 그렇게 무거워요? 제가 그때 이런 것들은 제가 제품 만들어서 그거예요. 쉐이드 가이드인데 쉐이드 가이드. 원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볼 수도 있고 편하잖아요. 얼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건 뭔가요? 팔레트, 물통도 있고 여기 이제 유리해서 빌드업 할 때 쓰는 팔레트.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디자인해가지고 미쳤죠. 요거는 지금 벨츠에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1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보다 굉장히 결과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프린터 굉장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기준으로 삼는 프린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경화기. 여기서 저희 소재가 이렇게 빨갛게 변하고 이런 거는 이 소재만 돼요. 이 장비만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꼭 저 경화기를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색깔 바꾸는 거는 그냥 일반 경화기 상관없는데 핑크로 만드는 거는 이제 조고 사용하셔야 되고, 뭐 요거는 제가 만든 프레스. 요거는 요즘 카메라 장비도 제가 만들긴 했는데 그 핸드폰 가지고 찍을 때 간단히 찍는데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캐드 도면 설계를 요거는 그냥 있는 거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조립해서 10만원 안팎으로 드는데 동영상 찍거나 이런 것들 제가 요즘 포스팅하는 것들은 다 요걸로 작업을 하거든요. 정말 잘 나와요. 핸드폰이 좋아지니까 점점. 요거는 형광 필터 만든 건데 DSLR에다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쉐이드 볼 때 이렇게 쉐이드 가이드 손으로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이쪽으로 하면 편광, 이쪽으로 하면 일반 사진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 3D 프린터 썼던 건데 지금은 이제 용기 보관하고 보내주셨네요. 이제 비차단할 때 지금도 작동하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제일 비싼 프린터로 썼던 거고 한동안 이거만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크로징 시스템이라서 약간 이제 여기 소재만 써야 되고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그 당시에 이거는 플레이트가 누워있나요? 4K인데 제가 안 써서 그냥 놔뒀어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프린터 요거 이 메인인가요? 너무 좋아요. 어디 건가요? 요거 프로즌 거. 얼마 주고 구매하셨나요? 요게 한 55만원? 직구하셨나요? 국내에서 샀어요.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어디 업체에서 구매하셨어요? 코코3D인가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성비 정말 좋아요. 요즘 요게 꽂혀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필름도 갈아보고 뭐도 하고. 요거는 이제 FDM 방식 레진이 아니라 이제 이런 필라멘트를 쌓아서 올리는 건데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거는 뭐 만드실 때 주로 쓰세요? 요거는 제가 제품 만들 때
치과용 말고 일반 제품 만들 일반 때는 지금 설계하시고 제품 예, 만드시는 거 이걸로 하실 때 거의 대부분 했었고 TV가 큰 게 뭐 스탠바이미처럼 이걸 가끔 이제 세미나 할 때도 쓰고 세미나 많이 하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야 뭐가 내려오네. 요거 이제 프로젝터 저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작업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저기 있네. 제가 혼자 이걸 달았어요. 아니, 지금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봤는데 하나 서장님이 직접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달고 뭐 이 레일 조명도 제가 달고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진 같은 거 찍고 요거는 뭐 방등 개조해가지고 만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평광 직접 사진 만드신 건가요? 없으니까 아까 물고기도 키우시던데. 물고기 쟤는 생존 안에 3마리 남았는데 30마리 있었는데 얘들아 힘내라. 구강 스캐너가 있네요. 예, 지금 저는 모델 스캔을 이걸로 해요. i700인가요? 네, i700 제가 뭐 메디트 KOL이기도 해서 그 테이블 스캔으로 작업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접치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걸로 하면 굉장히 빠르게 스캔이 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파일이 하나면 그 편집하실 때 하나면 좋은 것처럼 이것도 그 파일이 하나로 나오면 프린팅해서 모델 만들기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랩에서는 별로 안 썼는데 랩에서는 이거 쓰면 되게 효율적이에요. 모델 스캔 하나 하는데 뭐 3분이면 되니까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직 미완성인데 지금 이제 제품 설계해서 파일은 나중에 공유할 거고요. 요거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해봤는데 일반적인 프레스 할 때는 상관은 없는데 매뉴얼 프레스 할 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또 오늘 또 수정해가지고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프린팅 나온 건데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실패할 때까지 계속 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실패했고 이 부분은 나왔고 이게 왜 실패했는지를 알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알고 가는 거라서 성공하는 단계에서 계속 실패할 때까지 계속 조건을 나쁘게 해서 실패하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여서 그 값을 찾으려고 계속 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30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으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려고 한 거라서 의미 있는 실패네요. 네. 근데 실패하는 기점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 과정을 해야지만 시간을 줄이고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상태로 출력이 가능하니까 진짜 부드럽게 떨어지네요. 예, 그게 이제 노하우고 이거 서포트를 두껍게 달았을 때는 뭐 잘 나오겠지만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저는 손 안 대고 그냥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악벌 모형만 조각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 조각한다고 하면 한 1시간이면 조각 다 했었는데 이거를 CAD로 해버리니까 라이브러리 괜찮은 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손 대면 이상해져. 그래서 이게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변별력이 많이 사라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해도 사실 기술만 있으면 테크닉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 마진이 맞고 뭐 이런 문제는 저는 이제 이미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라서 이 똑같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그저 프로즌으로 출력하신 건가요? 이거는 일단 프로즌으로 했어요. 저기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처음에는 막 엄청 비쌌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프린터는 그냥 주는데 잉크가 비싸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3D 프린터도. 굳이 비싼 프린터를 사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프린터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프린터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55만 원짜리 프린터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2천만 원짜리 프린터보다 더 잘 나온다고 지금 봐요. 이 경우는 이제 세척기 이 안에서 자석이 돌아요. 물 돌아가고 자석이 네, 자석 스핀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하면 이제 세척되고 핀셋으로 저렇게 올리시는 거 진짜 진짜 머리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캐스터볼 같은 경우는 깨끗한 걸로 소재를 닦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다른 소재를 세척했던 걸로 닦으면 나중에 그게 남아요. 캐스팅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띄어서 이런 데다가 넣어서 이걸 돌려도 되고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요. 이거 깨끗한 걸로. 이거 진짜
세척할 때 네. 이거 하면 진짜 손에 묻지도 않고 진짜 네. 기가 막히네요. 이거. 관리 잘못하면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묻히려고 이렇게 종이 쌓아놓고 비닐 쌓아놓고. 그리고 보니까 네. 이거 보통 막 이제 뭐 보관할 때 이제 막 뚜껑 반찬통처럼 이렇게 네. 하고 막 뒤집으면 뚜껑 막 네. 지저분해지고 하는데 네. 얘가 이렇게 열리는 식으로 이런 걸 구매하셨더라고요. 네. 아 진짜. 요것도 있어요. 이것도 세척기. 원래 이거 썼었는데 이거 그 텀블러 그 돌아가는 여기다가 이거 2,000원짜리 사가지고 넣고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이거 썼어요. 여기에 깨끗한 거 넣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척을 했어요. 이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기공에 정답이 없네요. 진짜. 보면 되게 세요. 이거 뭐 한 2, 3만 원이면 만 원이면 사니까. 이 세척기 해서-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네. 아, 이게 마지막 세척할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좀 편하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오늘 보여주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소레지 W4라는 소재를 가지고 네. 프린팅을 하고 토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얇게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했을 때 자국이 많이 안 남도록, 많이 손 안 가도록 프린팅을 하고 네. 요거를 이제 살짝 다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쉐이드를 변경해 볼 거고 네. 쉐이드를 이제 부분적으로 좀 바꾸는 거 스테인 없이 네. 그렇게 개인 하고 없이 그게 예, 포인트네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또 스테인을 또 써서 캐릭터 같은 것도 또 주고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에스테틱 모델이라는 것들도 뭐 핑크로 바꾸고 이런 것들도 스테인 없이 하는 거, 그 작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서포트 제거는 사실 덴처 패드 이런 거 소프트한 이거 좀 하드한 건데 소프트한 거 사용하시면 손 안 대고 그루브 같은 거는 그냥 남은 상태로 살짝만 대주면 약간 서포트만 제거가 돼요. 소프트한 거 쓰면 더 훨씬 좋고요. 그러면 서포트 자국이 싹 없어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네요. 네, 손 많이 안 대도 돼요. 사실 서포트 자체를 좀 얇게 달아놔서 최대한 손 안 대게 프린팅을 해요. 이 하드한 걸로는 약간의 컨처링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다듬는 게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스팀 치시고 이제 물기 한번 휴지로 닦아주시고 네. 이제 빛을 차단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부분 수용성이라 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은 이제 스테인 없이 부분적으로 색깔만 바꿔놓은 상태예요. 요거를 일단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은 거기에 이제 스테인을 좀 더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 작업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건 제가 스테인 할 때 했던 건데 한 1000개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라이트 브로커고요. 네. 그러니까 빛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원하는 부분만 네. 색깔 변할 수 있도록 절단 서비컬 쪽을 노랗게 만들 거고 뭐 절단에도 약간 이제 화이트한 것 좀 뭐 재현해 주려고 디테일한 거를 많이 해도 되는데 템포러리에 그 정도까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빛을 투과를 막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라서 절단 쪽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뭐 이쪽에 뭐 백대 같은 걸 놓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한 번에 해도 되고 실제로는 뭐 서비컬만 놔두고 다 칠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라이트 브로콜 칠하는 부위는 원래 이 쉐이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색깔이 변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스테인 할 때 했던 것들을 여기다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제 좀 두껍게 발라도 상관없고요. 이걸 칠했다고 해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란 게 이제 투과가 되기 때문에 퍼지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라이트 브로킹 하기 위한 준비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경하게 돌려볼게요. 25초 정도 잡고 광량은 좀 올릴 거예요. 광량은 100% 정도로 해서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네모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변하는 부분이에요. 네, 한번 돌려볼게요. 네. 저희 소재가 빛을 쏘이게 되면 색깔이 변해요. 크로마가 계속 증가를 해요. 뭐 A1, A2, A3, A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면 원하는 색깔을 좀 얻을 수가 있고
여기 넣고 나오니까 쉐이드가 색깔이. 변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노랗게. 저는 서비컬을 더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서비컬에다 이 서비컬 말고 나머지 부분을 다 칠해버릴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테크닉이 아니라서 한 번만 보면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다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서비컬만 좀 더 노랗게 만들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만 해서 스테인 해도 상관은 없어요. 디테일하게 막 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대략 하는 게 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이제 지금 프린팅 한 다음에 바로 하지만 폴리싱 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돌리면 서비컬은 좀 더 노래지겠죠. 네, 두 번째 경화입니다. 2차 경화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물에다 씻으면 이제 없어져요. 되게 뭐 별거 안 했는데 굉장히 효과는 되게 좋죠. 요거는 지금 폴리싱을 하게 되면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벗겨지지는 않고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오고 아니면 여기다 이제 그레이징 해도 되고요. 일단은 폴리싱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약간 표면이 좀 깨끗하게 졌다. 뭐 그 정도고 하이 폴리싱 해볼게요. 무지가 흰색이네요, 이거는. 요게 되게 좋은 게 뭐 레진이나 뭐 이런 거 골드도 다 되고 포세린 저는 이걸로 다 해요. 덴처 같은 것도 괜찮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냥 하시는가 보네요. 지금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했을 때 포세린도 이걸로 마무리하면 굉장히 세라폴 되고 요거 해주시면 그레이징한 것처럼 그로시하게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비누물로 세척을 해줘야 되고 광을 내면 안에서 색깔이 우러나와서 훨씬 자연스럽게 되긴 해요. 이게 지금 스테인 하기 전에 라이트 브로커 그것만 바르고 이렇게 작업했을 때 이런 쉐이드가 나오네요. 아까는 그냥 완전 그냥 하얀색 쉐이드였는데 훨씬 지금 자연스럽습니다. 엄청 자연스럽네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스테인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훨씬 깔끔해 보이긴 해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뭐 템버를 할 때는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고요. 처음에 이제 클리어한 거, 그 그레이징 같은 거, 폴리싱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도포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대표님 그 브러쉬 보니까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좀 되게 열악한 브러쉬를 쓰고 계십니다. 원래 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찾는 거 귀찮았어. 아, 그리고 일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반 흰색 캐스터블 레진이면 이제 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님이 직접 개발하신 레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레진에 한해서 지금 요 테크닉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쓰시는 거는 DC 제품을 쓰고 계시고요. 보통 쓰는 것들이 오렌지나 뭐 크로마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투명감 주기 위해서 빨강, 노랑, 파랑 섞어가지고 뉴트럴 그레이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냥 그레이 써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레이를 이건 화이트, 그레이, 블루 이런 거는 조금 안 쓰는 편이에요. 잘못 쓰면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서 캐릭터만 좀 줄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살짝 써서 서비컬 쪽 조금 도드라지게 만들어 주고요. 실제 나갈 때도 스테인 이렇게까지 다 해서 나가시나요? 아니면 방금 그냥 그 정도만 하시고 나가시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한 개짜리 같은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해서 보내주고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그렇게 크게 많이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뭐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렇지 실제 하시면은 이보다 훨씬 더 빨리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그냥 시간은 많이 투자는 안 하는 편이고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치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씩 넣어줄게요. 기본적으로 사실 여기 화이트를 넣었었거든요. 아까 화이트 브로커에서 그 주변에 크로마를 증가시켜서 화이트 라인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오늘은 그레이를 한번 써볼게요. 그레이가 완전 그레이는 아니고 약 블루한 느낌이 좀 나고요. 너무 진하면 안 좋아서 약간 희석해서 써요. 투명한 걸로. 이제 살짝 지나갔다 생각하면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투명감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이제 투명감 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터치해주면 농도가 많이 떨어져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나 아이보리 이런 거 써서 뭐 절단이나 백대나 이런 것들을 살짝 더 강조해주면 투명감이 더 커 보여요. 화이트는 항상 이제 블루나 그레이 옆에다가 이제 써서 투명한 거 옆에 써서 투명한 거를 더 투명해 보이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근데 백대에 있는 부분도 살짝 터치해가지고 스테인을 뭐 잘하는 거는 이제 스테인이 스테인 같이 안 보이면 좋은 거거든요.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포세린 스테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보셨으면 뭐 어떻게 했을 때 자연스러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스테인이 좋아져가지고 포세린 스테인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빨리 굳어요. 빛에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희석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생각보다 나중에 하고 나면 도드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연하게 그러니까 칠하고 최대한 이렇게 퍼뜨려주면 자연스럽게 얼룩같이 안 보이면 좋잖아요. 한쪽에 좀 뭉치게 말고 네,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이트 큐어 한 25초 정도는 굳어요. 세 번째 이제 경화 작업입니다. 요거 하게 되면 살짝 쉐이드는 이제 약간 더 진해지긴 하는데 그거 감안해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거라서 색깔을 안 변하고 싶으면 조사 시간 광의 그 100%로 했는데 그걸 한 20% 줄이면 돼요. 이거는 색깔 안 변하고 경화가 되고 요거는 조금 더 진해지면서 경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경화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식게 조금 더 잘 굳어요. 그러니까 국산 제품에 비해서 뭐 딱히 뭐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레진의 퀄리티가 이거까지 나온다는 별거 아니 제가 한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되게 표현하기 되게 편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물어봐요. 집가에서 이거 템퍼럴이냐고 레진이냐고 물어보니까 헷갈리실 만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한 거고요.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스테인 살짝 화이트 조금 그레이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이렇게 얼핏 봐서 하는 구별이 잘 안 되네요. 요거까지 하고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진짜 보시면 신기한 게 스테인 없이 이 화이트 이 레진이 핑크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치아만 색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치아만 먼저 색깔을 바꾸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핑크를 먼저 바꾸고 치아를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핑크 먼저 만드는 것부터 해볼게요. 지금 치아 부분만 보여주시면 돼요. 소장님이 개발하신 레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예, 지금 가온누리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일단 이 작업은 두껍게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대치 부분도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시켜봤더니 앞에만 바르더라고요. 뒤에도 다 발라줘야지 뒤에는 빨간 치아가 되니까. 이게 소장님께서 아까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핑크로 바꿔놓고 이제 단면을 잘라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핑크가 안에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재를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 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발견이죠. 하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치거냐 아니면 이걸 활용할 거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기공사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 제조업자가 만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늘 와서 보니까 테스트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계세요. 왜 유명하신지 알겠다라는 게 진짜 오늘 제 결론이고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고 궁금하니까 자꾸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다 됐어요. 혹시나 몰라서 조금 절단이나 이런데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나중에 스테인 좀 하면 되고요. 요번에는 요거를 핑크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들어갔다 나오면 흰색이 핑크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경화 끝났는데요. 강제로 끝냈어요. 이게 좀 더 해도 상관없는데 약간 연한 게 좋긴 해요. 이 정도가 스테인했을 때 좀 자연스럽고 요런 색깔까지 나오면 좀 진한 편이고 요거는 조절이 가능한 거라서 근데 여기 망했다. 여기 들칠했네요. 스테인으로 잘 커버를 해볼게요. 네네. 위에 치아는 그대로 하얀색 가지고 있고 밑에 게 지금 이렇게 진짜 쉐이드가 변했습니다. 레진이 폴리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스테인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얼룩처럼 보일 수 있어서 가능하면 폴리싱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진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레이징만 한번 도포를 했고요.
그레이징 도포한 다음에 스테인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얼룩 없이 퍼져서, 그리고 모델 같은 거는 사실 링걸 쪽보다는 라비얼 쪽만 나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서비칼이 아니라 잇몸 쪽에 색깔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핑크 한 방울 정도면 돼요. 한 방울도 좀 남을 거예요. 베이스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들어간 부분이 조금 진하게 나오거든요. 하얀 색깔 거기에다가 이제 스테인으로만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베이스가 하얗기 때문에 스테인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얘는 원래 이제 레드 계열이기 때문에 색감만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한다고 그러면 약간 굳었을 때 파이버 느낌으로 이렇게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스테인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에스테틱 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지대치 이쪽이 더 사실 중요하고요. 지대치 쪽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뭐 오렌지 계열, 지대치에 변색이 있을 경우 그런 것들 재현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칠해 놓고 나중에 이제 얇게 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아는 지금보다 좀 더 이제 크로마가 증가할 거예요. 이따가 큐어링 하게 되면 그거 감안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내지는 작업하시면서 알코올에다 닦으시면 되는데, 빌드업 할 때 그 물에 닦아서 하는 것처럼 예, 알콜.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레진 계열이기 때문에 잘 닦이고요. 그 빌드업 하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그 입에 넣으시면 큰일 나시겠네요. 저는 빌드업 할 때 그 입에 넣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아, 그래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사진 보고 얼추 비슷하게 하면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하얀 모델에다가 톤 모델이나 하얀 거 다른 거에다가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업하기 되게 쉐이드 맞추기 되게 편하고요. 치과에서 환자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그냥 굉장히 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좀 밝기가 조금 밝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번 라이트 하면 치아는 약간 더 어두워질 거고요. 스테인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예.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핸드폰 색상이랑 요거랑 좀 다르긴 한데 네. 실제로 진짜 정말 자연스러워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흰색이었는데 스테인 위에 핑크 살짝 바르는 거 말고는 아까 전에 색상이 그렇게 나오니까 손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정말 제가 봤을 때 고급 정보여서 오픈을 이게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대표님께서 이게 하나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추진 사진 오면 이 환자가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스마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악 2개를 하기 위해서 왔고, 이렇게 가상으로, 이거는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본 사진이에요. 이런 것들을 환자하고 상담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치과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과정을 이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CAD를 안 쓰시고 그냥 2D 이미지로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써도 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만드는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약간 그 만들어 놓으신 그 라이브러리를 봤는데 진짜 퀄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치아 하나를 잘 그리면 되니까 CAD에서 마진 설정할 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점이 많으면 안 되고요. 점을 최소화하면서 치아 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치아 하나 그려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치아 하나 그리면 그걸 가지고 변형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신 거 예. 보여주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봐도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단축키 쓰시고 손이 하도 빠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우스 안 써서 트랙패드를 하는 거. 되게 신세대라고 느끼신 게, 저도 마우스 쓰는데 이게 트랙패드로 손이 엄청 빠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편해요. 마우스로 하려고 그러면 답답해서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데, 라인 없애고 이걸 맨 뒤로 보내면 맨 뒤로. 여기 치아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얘를 덮어야 되니까 이게 여기는 사실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 부분은 이제 핑크가 없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할 때는 여기 핑크 남겨서 작업을 하고
더 디테일하게 가려면 이제 그냥 그림자도 만들어주고, 이 그림자가 없으면 또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작게 보면 하나로 보이니까 그림자 만들어주고,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을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어요. 이 작업만 세미나 요청 들어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명암 조절이나 이런 것까지 직접 다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뒤로 가면 또 어두워지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채도까지. 노출을 좀 줄여주고 뒤로 가면 이거에 대한 이제 색온도도 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이 확 바뀌네요. 그리고 이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브릿지를 하고 싶으면 예. 채도를 빼면 되거든요. 원래 브릿지라는 게 채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은 쉐이드를 바꾸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가서 색깔도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6전치나 전치부 다 포함하는 상태에서는 색깔까지 바꿔주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얼굴 사진하고 같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작업하고, 어떤 각도로 오던지 저희가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요걸 가지고 환자하고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목업비녀는 이제 3D 프린팅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 안에다 맞춰보고, 사진 보내오시면 이 사진하고 비슷한 에스테틱 모델 프린팅 해가지고 아까 이제 한 것처럼 작업을 하니까 되게 편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여기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쉐이드 맞추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그 내공이 장난 아니시라는 거를 제가 오늘 깨닫고 진짜 한참 부족하구나 라는 걸 진짜 깨닫고 갑니다. 그 중에서도 좀 오픈도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좀 들은 내용과 이런 거 들었을 때 진짜 기공계에 꼭 필요하신 인물이라는 거를 제가 새삼 크게 느끼고, 어나더 레벨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촬영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는 안 해봤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팅이나 방송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무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와주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시고 재밌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인스타그램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팔로우가 3만이 그냥 넘으시더라고요. 기공사분들 중에 팔로우 10,000명 넘으신 분들 많이 못 봤거든요. 검색해보니까 3만이시길래 제가 밑에 그 댓글에 계정을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한번 봐주시고, 페이스북에도 소장님께서 지금 운영하시는 STL 파일 같은 거 이제 공유해주시는 그런 그룹도 있고, 치과 구인구직 사이트 이런 것도 지금 운영하시는 그룹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뭐라 쳐야 나오나요?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 그럼 제가 밑에 댓글에 같이 선생님께 링크 받아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시간 할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촬영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